8월 22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유럽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로 S&P 500 지수는 4년 내 최고치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애플을 비롯한 기술주의 부진과 유럽 경제에 대한 낙관론의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3대 지수는 0.5% 내외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가 유로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루 만에 반등하며 1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요국 지수는 1% 미만으로 오르며 영국은 0.57%, 독일은 0.79%, 프랑스는 0.93%로 올라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로존 회생 방안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WTI는 전일 대비 71센트 오른 96달러 68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계 최대 채권 펀드인 핑코사의 모하메드 엘 에리언 최고 경영자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유럽 중앙은행의 유로존 국채금리 상한선 결정에 비현실적이며 도입 가능성도 낮다고 점쳤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금융시장에 2,200억 위안을 공급했습니다. 최근 들어 시중 단기 금리가 치솟는 등 자금 경색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어서 조만간 지급 준비율이나 정책금리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유로존의 부양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는 이런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애플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약보합권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미국 쪽에서는 연이틀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이제 이번 주 열리는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유로존 국제 매입과 같은 해법이 나올지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간밤 어떤 이슈들이 나왔는지 글로벌 핫 이슈 함께 정리해드리죠.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번 주 FOMC 공개와 함께 다음 주면 버냉키 의장의 잭슨홀 미팅이 글로벌 증시 주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경제 정책이 통화 정책에 과도하게 의존해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미국의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3차 양적 완화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네, 아직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찬성 의사표를 오늘 개진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Q3에 대한 내용,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아직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좀 누그러지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데니스 로카트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남미 상공회의소에서 연설이 있었습니다만 연설이 끝난 후에 기자들의 기자회견에서 QE3와 관련된 질문에서 아직 결심이 안 섰다라고 얘기를 밝혔습니다. 데니스 로카트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현재 지방 연은 총재 5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은 총재의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버냉키 의장이 상하 야원에 출석해서 증언대에 섰을 때 말씀드린 내용은 9월에 경제 지표가 아주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Q3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수순으로 현재 흘러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애틀란타 연은 총재의 내용은 별반 연설에서는 큰 내용은 없었는데요. 역시 이제 이달 말에 있을 잭슨홀 연설에서 버냉키 의장이 예전에 잭슨홀 연설을 통해서 QE2가 나온 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잭슨홀 연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요. 그렇지만 QE3에 대한 기대감은 현재 조금씩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현재 시각의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어제도 저희가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이 유럽 중앙은행의 유로존 국채금리 상한제 도입 여부에 대한 논란이 아직까지도 가시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슈피겔지의 보도에 대해서 네. ECB가 이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죠.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또 영국의 텔레그라프가 슈피겔지가 보도한
ECB의 유로존 국채금리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 가능할 수 있다라고 다시 슈피겔지의 보도 내용을 확인해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논란이 좀 증폭되고 있는데요. ECB의 공식적인 입장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계속 현재 수면 밑에서 부딪히고 있는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라프는 오늘 보도를 통해서 현재 ECB의 집행위원 중에 한 사람인 독일의 웨르크 아스무센 집행의사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와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ECB가 검토 중인 유로존 국채금리 상한제 도입 이런 점에 찬성 의사표를 밝혔다는 점에서 이것이 도입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ECB의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분데스방크는 어제도 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독일의 입장이 현재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독일 집행위원은 찬성하지만 분데스방크는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고 이제 마리오 드라기 총재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과연 드라기 총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외연적으로 보면 좀 부딪히는 양상이 나오는데요.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은 ECB가 다음 달에 있을 통화정책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은 ECB의 통화정책 방향에 그 흘러가는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CB 통화정책 회의는 현재 드라기 총재 1인과 부총재 1인,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독일의 웨르크 아스문센 이사 등이 포함된 4인의 집행의사와 그 다음에 17인의 17개국 회원국의 중앙은행 총재가 여기에 이제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내용은 전체적으로 모두 찬성하는 만장일치제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ECB의 드라기 총재가 정책 회의를 통해서 ECB가 국채 매입 이런 점에 가동하는데 반대표를 던진 것은 독일의 분데스방크 한 표였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현재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일의 웨르크 아스무센 집행의사는 올해 1월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지명한 인사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독일의 분데스방크 쪽의 입장과 메르켈 총리가 지명한 집행이사와의 입장이 현재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ECB의 드라기 총재는 회원국 국채 매입을 언제든지 현재 가동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이번 텔레그라프지의 보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독일의 입장이 어떻게 이견을 조율할 것인가, 특히 메르켈 총리의 지명 이사가 찬성표를 현재 던진다는 그런 입장을 보인다는 것이 다소 현재 진전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어서 기업 내용도 다뤄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제품 소매업체인 베스트바이가 2분기에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업황이 개선되지 않아서 하반기 실적 전망도 포기했다고 하는데요. 2분기 실적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네, 아주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아주 많이 떨어졌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가 하락한 배경은 애플이 좀 주춤한 부분도 있지만 베스트바이 실적이 쇼크 수준으로 나왔다는 점, 그 다음에 또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델의 실적도 좋지 않았다는 점도 악재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스트바이의 2분기 순이익은 3,300만 달러로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7%나 감소를 했는데요. 미국 내 매출 규모가 1.6% 감소에 그쳤지만 해외 부분에서 8.2%나 매출이 감소하면서 해외 쪽의 움직임이 현재 좋지 않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회성 경비를 제외한 주당 순이익은 20센트로 전년 동기 39센트 대비 현재 절반 수준에 못 미친 그런 흐름인데요. 매출이 줄어들고 현재 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전일에 회사 CEO가 교체되는 등
회사가 좀 어수선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내용은 지난 5월 14일 날 이 베스트바이의 창립자인 리처드 슐츠가 공금 횡령과 사내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탄로나면서 물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처드 슐츠는 이른바 레버리지 바이아웃, 차입 매수를 통해서 회사를 인수하겠다라고 현재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차입 매수는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펀딩을 해서 인수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리차드 슐츠가 현재 베스트바이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이런 의사를 가져가면서 베스트바이가 그 시장의 경영 환경에 중점적으로 현재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현재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델도 2분기 순이익이 7억 3,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억 9천만 달러 대비해서 현재 하락세가 나타났고 매출도 감소하면서 오늘 주가도 1.75% 하락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오늘 실적을 발표한 델과 베스트바이의 실적은 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중국 인민은행이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서 시중에 2,200억 위안을 공급했습니다. 신용경세 우려를 다소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이 되는데 이 내용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인민은행이 공개 시장 조작을 간간히 하는데요. 네. 이번에 그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서 사상 최대 역 RP 거래를 통해서 시중에 2,200억 위안을 공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39조 원인데요. 7일물과 14일물 1,500억 위안과 700억 위안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행은 이 단기적인 공개 시장 조작은 다시 이제 이를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단기 금리가 속등하고 있고 자금 경색 우려가 좀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빠른 지준율 인하 카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오늘 공개 시장 조작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신용평가사 피치가 영국이 재정 긴축 수정에 나설 경우 최고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영국은 네. 트리플 A 국가 등급을 현재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지난 2분기까지 현재 경기가 3분기 연속 후퇴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7월에 영국의 재정 수지가 예상외로 적자 규모가 나오자 피치가 경기 부양 이런 카드를 꺼내들 것을 요구를 하는데요. 이렇게 재정 수지가 제대로 거치지 못하자 재정 긴축 이런 부분을 다소 수정할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점을 수정할 경우 현재 트리플 A 등급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영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7월 재정 수지는 법인세가 19.3% 덜 거치면서 현재 아주 어려운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영국의 조지 오스번 장관은 올해 회계연도 재정 적자를 1,200억 파운드 정도로 현재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이 재정 적자 감축 규모는 미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영향과 함께 어제장 이슈들 함께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무위원과 와이즈인베스트 심기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증시는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는 하루 만에 재차 상승세가 나왔지만 뉴욕 증시는 전강 후 약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심기현 대표님 자세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 마감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대감도 작용을 하였지만은 역시나 약간은 저항에 대한 우려감 나타나면서 하락 반전되는 모습 보였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 대비해서 68.06포인트 하락세 마감을 하였습니다. 0.51% 하락한 13,203.8을 기록을 하였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 보이면서 8.95포인트 0.29% 역시나 하락한 3,067.26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 거래일 대비 4.9포인트 0.3%대 하락한 1,413.17을 기록을 하는 모습 보였는데 미국 쪽에서는 굵직굵직한 이벤트는 없었습니다. 뭐 경제 기표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은 관망서적인 분위기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유로존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 작용하였지만은 애플이 하락 반전되는 모습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바뀌는 모습 보였다라는 점 기억하자로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유로존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상승 흐름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럼 유럽권 지수인 스톡스 유로 6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0.51% 상승 흐름 보이면서 272.86을 기록을 했는데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현재는 유럽 시장 보여주고 있다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국가별로는 영국 지수가 0.7%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각각 0.8%대 그리고 1%대의 상승 흐름 보였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의 상승폭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탈리아 증시 2.2%대 상승 그리고 스페인도 0.89% 상승 흐름 보이면서 스페인 국제 입찰이 어느 정도 성공 흐름을 보였다는 측면에 있어서 유럽 재정위기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완화되면서 대부분의 국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 증시 낙폭이 크진 않았지만 차익 매물이 꾸준히 나오면서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님, 이제 네. 국내 증시는 또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궁금한데요. 예, 일단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조정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우리가 미리 해왔습니다. 그런 네. 부분 자체가 어제 좀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크게 뭐 우려를 날만 불식시킬 만한 그런 우려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상승에 따라서 그냥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는 거가 가장 중요한 거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기술주들이 큰 하락을 했습니다. 기술주들이 큰 하락을 했다는 거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흐름 자체가 장기적인 우상의 패턴이기 때문에 다만 전고점 부근에 다다랐기 때문에 약간의 저항이 조금 필요한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한번 살펴보시면요. 어제 일단은 1950포인트를 또 돌파하지 못한 채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장 막판에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런 부분 자체가 오늘은 시작할 때 조금 하락세로 좀 시작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미국 증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단은 뭐 정강 후약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정강 후약의 장세를 좀 나타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기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1900에서 1950까지 좀 포인트 자체를 조금 크게 밴드를 잡으시고 난 다음에 코스닥 개별주 쪽으로도 접근을 좀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어제 의미 있는 상승폭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에서는 위에 올라타는 그런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 그만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의 관심은 코스닥 개별주 쪽에 한번 두고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도 전강 후약, 어제 국내 코스피 지수도 전강 후약 같은 모습이 나오곤 했는데요. 심경 대표님, 어제 국내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 모습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강세 흐름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코스피 0.7%대까지 빠르게 상승폭 확대되면서 어느 정도 조정 양상이 좀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가졌지만은 역시나 삼성전자 하락 반전에 따른 지수도 약세 흐름 보였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일째 조정 장세가 지속이 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장 0.16% 하락한 1943.21을 기록을 하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상승 흐름 보이면서 1.5포인트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0.3% 상승 흐름 보이면서 491.71을 기록을 하였는데,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지켜줬습니다. 11일 거래일째 계속적으로 매수세 보이면서 거래소 시장 2,531억 원 매수 우위 보였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소폭 매수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127억 원 매수, 하지만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108억 원 매도 우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 지금 시점 기관의 수급이 약간은 조금은 앞선 매물로 현재 작용하고 있다는 점, 어제장도 최근 흐름과 조금 동반되는 모습 속에서 마감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심경 대표님, 어제 코스피 쪽의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업종이 그나마 좀 선방했습니까? 네, 우선은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 업종이 약간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먼저 전기가스 업종이 0.4%대 상승, 그리고 음식료 업종이 0.2%, 섬유 의복 업종이 역시 0.2%대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경기 방어 업종이 상승 흐름 보였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의 불안감에 따라 갖고 이런 업종이 오는 것은 아니고, 전기가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음식료 업종도 역시나 가격 인상에 따른 실적 모멘텀이 작용하면서 시장 대비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경기 방어주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약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철강 금속 업종이 1.1%대 하락세 보였습니다. 그동안 업종 순환매에 따른 기대감 작용했지만은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장중 내내 약간은 삼성전자가 상승 흐름 보였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약간은 소외되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종이목재 업종 그리고 의료정밀 업종도 하락세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가 0.08% 하락세 보였습니다. 또한 포스코 역시나 1.4% 하락 흐름 보이면서 철강 금속 하락의 원인이 되었다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밖에 LG화학이 1.2% 하락, 그리고 신한지주가 1.3%대 하락, KB금융이 0.1% 하락세 보였고, 반대로 상승 마감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0.4% 상승, 기아차가 1.1%대 상승,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2.4%, SK텔레콤 1%대, KTNG가 0.1%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종의 강세 흐름이 약간은 시장 대비해서 눈에 띄는 그런 하루였지 않나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정 장세가 연일 이어지면서 경기 방어주가 이틀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상로 전문위원님, 그럼 네. 어제장에서 살펴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일단 신세계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계 대표적인 주식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유통주 같은 경우에 상승하는 원인을 좀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는 저점 매수세,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왜 유통주가 올라갈 수 있지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미국을 최대 소비 국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를 수출 지표로 좀 많이 해당하는 경우가 되는데요. 그래서 경기 확장 국면에 있는지는 중국의 경기를 한번 보시면 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나온 경제 지표들을 한번 보시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추이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비 회복이 어느 정도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시장은 조금 내다보고 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어느 정도의 증거를 좀 잡았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통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가파른 상승세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3분기에는 어느 정도의 개선 기대감이 조금 생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제 최종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결렬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구심을 가지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일단은 삼성
하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최대 고객사죠. 애플 같은 경우가. 그러면 그만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파국으로 치닫는 행위보다는요. 어느 정도의 조금 제한적인 영향이 좀 오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 같은 경우에도 크게 좀 조금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뭐 코스피 지수 자체를 1900 밴드까지 잡았었는데 그 밴드까지는 사실상 조금 어렵지 않나. 대신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금 크게 잡은 거고요. 네.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우려감을 가지시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식 비중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의 업종별 흐름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심경 대표님.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 흐름 역시나 좀 엇갈린 양상에서 마감을 했는데 방송 서비스 업종 3% 넘는 상승 흐름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밖에 디지털 컨텐츠 업종과 의료 정밀기기 업종이 상승 흐름 보였고 반면에 운송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 그리고 건설 업종 역시나 하락, 그리고 제조, 소프트웨어, 기계 장비 업종도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상승한 종목군 등의 급등한 종목군들 눈에 띄는데 먼저 대장주 셀트리온은 1% 넘는 상승세의 흐름 보였습니다. 또한 CJ 오쇼핑 3% 넘는 급등세 마감, 그리고 CJ ENM이 5.8%대, 그리고 위메이드가 10% 넘는 상승 흐름 보이면서 성장성 기대감 그대로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4% 넘는 상승 흐름 보였다는 거, 전반적으로 홈쇼핑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 추석 관련된 모멘텀에 따른 기대감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밖에 성우 하이텍 1.8%대, 그리고 전반적으로 컴투스 2.5%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파라다이스가 0.3% 하락, 그리고 젠백스 2.4% 하락, SM이 1%대 하락, SFA가 역시나 1%, 성광밴드 역시나 1%대 하락세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지수 대비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상승한 종목군들의 상승 탄력도 높아지면서 지수를 좀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코스닥 쪽에서는 시총 상위 종목들의 유독 더 강세를 띄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상로 전문위원님, 그럼 코스닥 쪽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코스닥 쪽에 한번 보시면 시총 상위주들도 어제 상승을 좀 했지만 안에서 좀 테마가 좀 강하게 돌았던 게 네. 카카오톡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죠. 그런 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어제 가파른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게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게임 제어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접속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났다는 소식이 힘입어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뭐 바른손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을 공급을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한가 마감을 했죠. 그리고 KINX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거기에 게임 서버 자체를 카카오톡에 제공한다는 그런 뉴스가 돌면서 다시 또 급등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강한 테마를 이뤘던 거는 카카오톡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시장의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주 같은 경우에 컴투스와 게임비를 비롯한 두 가지 업체 말고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PC 게임에서 스마트폰 게임으로 이동하는 과도기적인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JC 같은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린다면요. JC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거품이 조금 많이 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더라도요. 항상 룰더 스카이라고 했죠. 룰더 스카이라는 SNG 게임 자체가 상당히 호응을 끌면서 주가 추이 자체가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을 할 것이다. 시장은 예상을 했었지만 그게 거품으로 어느 정도는 점증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데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좀 똑같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 동반되는 주식이 좋은 주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를 투자를 하실 때는요,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동반된
그런 모습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올바른 판단이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테마를 형성하면서 강세를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볼 텐데요. 심경 대표님, 코스피 쪽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코스피 외국인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약간은 눈에 띄는 모습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이 260억 원대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면서 매수 상위 종목군 중에 최상위에 이름을 올렸는데 아직까지는 이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매수 전환되었다라고 보기는 약간은 힘든 금액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역시나 전차 군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인 시가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차에 대해서 230억 원대 그리고 현대차 160억 원대 매수 보였고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도 매수세 보였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기관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강한 좀 매수세 보였고 그 밖에 NHN, 오리온, KT,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매수세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반대로 매도한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오리온, 현대글로비스, 이마트, 삼성물산, 락앤락에 대해서 매도세 보였다는 점 하지만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크지 않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겠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호남석유, LG화학 그리고 LG디스플레이 SK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 등에 대해서 좀 매도세 보이면서 정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이 기관의 시각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 좀 크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쪽 매매 동향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상로 전문위원님. 네, 코스닥 매수 상위 종목군 한번 살펴보시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그리고 위메이드, 그리고 쓰리원, 디지털옵틱, 컴투스 같은 종목군을 매수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바이로메드, 그리고 CJ오쇼핑, 그리고 파라다이스, CJENM, 그리고 JC 같은 종목군을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뭐 공통된 투자 의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동반된 주식,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덧붙인다면 일단은 박스권 하단에 있는 주식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뭐 바이로메드라든지 컴투스 같은 종목군을 살펴보신다면 일단은 그만큼 신고가에 위치한 종목군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주가에 대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트렌드를 조금 읽으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매도 상위 종목군 한번 살펴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파라다이스를 가장 많이 매도를 했죠. 그만큼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고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외국인 2위가 JC인데 기간에 또 매수 상위가 또 JC였죠. 이런 부분을 꼭 살펴보시면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위가 지금 CJ오쇼핑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메디톡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SM, CNC 그리고 SM 그리고 네오위즈 게임즈, 비아트론, 네오위즈인데요. 일단은 SMCNC 같은 경우에는 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호동 씨하고 심동엽 씨한테 그런 뭐 제3자 유상증자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잠시 뭐 차익실 매물이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쉽게 꺼질 주식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중 눌림목을 꼭 공략 한번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와이즈인베스트 심경 대표님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자 이슈를 보였던 종목을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코스피는 4흘째 조정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약간 조정의 그러한 모습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네. IT 쪽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이 나타났죠. SK 하이닉스, 뭐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종목입니다만, 전일 같은 경우 기관 순매수 1위 종목으로 이렇게 나타났었는데요. 그동안 또 매도 기조를 보였던 기관이 매수로 전환된 부분,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지난달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이닉스를 지난 7월 27일, 지난달부터 해서 거의 이틀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러한 단기적인 부분이 아닌 좀 중장기적인 수익을 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에 좀 가담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판단이 듭니다.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현재 주가 흐름이 좀 좋지 못했던 이유는 PC 수요 위축이 되면서 PC용 디램 가격 하락 이런 부분이 또 모바일 디램, 뭐 랜드 플래시 가격 이런 또
가격의 반등 시기도 좀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어려운 국면이 나타났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3분기, 4분기로 가도 약간은 조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빠르게 뭐 회복이 되고 이러려고 좀 전망이 되진 않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조금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아이폰을 비롯한 애플의 주요 신제품 출시 이런 부분을 좀 앞두고 있고 또 윈도우 8을 탑재한 PC에 대한 기대 수요가 좀 반영이 된다면 9월달 이후에는 PCM 디램 가격이 약간은 좀 안정화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좀 보고 추후에 좀 긴 시각으로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유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주력 제품이 낸드 플래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좀 바닥을 치고 약간의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현재 주가는 좀 바닥을 좀 통과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하지만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오는 모습이고 실제로 제품 수요가 좀 늘어났다고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국인들의 어떤 긴 시각에서의 수급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한다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좀 긴 시각으로 좀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좀 좋지 못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은 4분기 이후 그러한 개선세를 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좀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반도체 업황을 보면 그런 기업들을 좀 보면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업체들은 이미 좀 퇴출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서 공급업체 수가 좀 한계 수준까지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신규 생산 라인까지 이런 증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중단이 된 상태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2013년도 내년부터는 SK 하이닉스의 승자독식 효과가 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이제 안정적인 대주주라고 볼 수 있죠. SK텔레콤 이러한 안정적인 대주주를 좀 맞이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든가 우수한 인력 유치 그리고 전략적인 투자 이러한 발전적인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좀 중장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전일에 기관들의 매도 기조였던 기관이 매수로 좀 전환이 된 부분도 상당히 좀 눈에 띄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사실은 트레이딩도 좀 가능할 것 같고 또 그 중장기적인 시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전일 종가였던 23,100원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 트레이딩을 할 때는 기대 수익률 한 10% 이내로 좀 잡고 25,000원 단기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요. 중장기로 봤을 때는 뭐 내년까지 해서 길게 한 3만 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1,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단기, 중장기 대응 전략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다음 살펴볼 종목은 전일 이제 카카오톡 효과로 인해서 게임주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의 이제 신작 게임 SNG 게임인데요. 바이킹 아일랜드라는 그러한 게임이 있는데 일일 사용자 수가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난 12일 날 그때 사용자 수가 10만 명을 기록했었는데 5일 만에 사용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좀 빠른 증가를 좀 보여줬었는데 그러한 이유를 좀 보자면 바로 이제 카카오톡과의 그런 연계 전략이 좀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바이킹 아일랜드를 지난 4월 말에 애플의 앱스토어에서만 출시를 했을 때는 상당히 그 높은 이용자 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증가 추세가. 근데 지금 이번에 카카오톡과의 연계 전략을 하면서 상당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게임 같은 경우는 롤더스카이라는 게임인데요. JC의 롤더스카이라는 게임인데 일일 사용자 수가 1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증가하는데 걸린 시간이 보통 한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카카오톡과의 연계 전략을 하면서 동사의 바이킹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그 증가 속도가 빠르게 됐다. 그래서 이러한 연계 전략이 성공을 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좀 주가의 흐름을 좀 보자면 모바일 게임 출시에 대한 그러한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 비전 이러한 부분을 주가가 좀 상당히 좀 랠리를 좀 보여줬었죠. 계속해서 상승을 좀 했었는데요. 사실 또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만큼은 또 빠르지 못한 그런 모바일 매출의 증가 그리고 기존에 이제 캐시카우였던 PC게임의 어떤 매출의 저조 미래의 전설 2 같은 중국에서의 매출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약간의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간 상태죠. 그래서 고가를 형성한 이후에 6월 달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한 2달 정도 조정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또 조정 구간 이후에 전일 상당한 좀 거래량,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는데, 이러한 주가 흐름이 일전에 이제 JC라는 그런 종목의 주가의 흐름과 좀 약간은 좀 유사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정 이후에 JC라는 그 종목도 롤더스카이의 트래픽이 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또 다시 한 번의 상승 랠리를 좀 보여줬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 이후에 지금 이러한 그 카카오톡과의 연계 전략에 성공을 하면서 한 번에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면 전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상당히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은 뭐 이유를 또 차치하고라도 기술적인 흐름으로 봐도 이러한 거래량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이러한 장대 양봉에서의 상당한 거래량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전일 종가였던 54,300원, 목표가는 65,000원, 전고점이었던 65,000원, 손절가는 5만 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동부그룹이 대우 일렉트로닉스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반도체, 철강 등 소재 사업 중심인 동부그룹에 종합 가전회사인 대우일렉이 추가되면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이 미국 증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종가 기준으로 6,235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 1999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세웠던 6,163억 4천만 달러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가격이 오른 가공식품에 대해서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뒤늦게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한꺼번에 가격이 오른 가공식품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홈플러스가 KT와 계약을 체결하고 알뜰폰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5년 내 통신서비스 가입자 100만 명을 목표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동부그룹이 대우 일렉트로닉스 인수전에 참여합니다. 빠르면 오늘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는데요. M&A가 성사될까요? 네, 그 기업 간 M&A는 계약서에 사인할 때까지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M&A 전문가들은 동부를 유력한 인수 후보자로 꼽고 있어서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21일 매각주관사인 3일 회계법인이 본입차를 실시한 경우가 동부그룹이 재무적 투자자 2곳과 함께 인수전에 참여했습니다. 동부그룹 외에 일렉트로닉스, 삼라마이더스 등 2곳의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쟁률이 3대 1인 셈인데요. 일렉트로닉스는 스웨덴 가전업체로 대우일렉의 해외 공장에 관심을 갖고 있고, 삼라마이더스 그룹은 건설업이 주력인 회사로 신상용 동력 확보를 위해 인수전에 나섰습니다. 캠코, 우리은행, 외환은행 등 채권단은 기존에 마련된 평가표를 기반으로 본입찰에 참여한 매수 희망 기업들이 제시한 가격, 인수 조건 등을 검토한 후 이르면 오늘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실사와 협상을 거쳐서 오는 10월까지는 매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우일렉의 지분은 현재 캠코가 57.4%, 외환은행이 6.79%, 우리은행이 5.37%를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인천공장 매각이 완료될 경우 매매 가격은 3천억에서 3,500억 정도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 전문가들은 동부그룹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습니다. 우선 토종기업으로 대우일렉과 같은 전자업종인데다 소재에서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반면 일렉트로룩스는 외국계 기업이라는 점이, 그리고 삼라마이더스 그룹은 주력 업종이 전자업종이 아니라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이 706억 원을 기록하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기업으로 등극했습니다. 지난 97년 파산 위기까지 몰렸던 애플이 15년 만에 인생 역전에 성공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 말 그대로 진짜 인생 역전인데요.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시가총액이 6,235억 달러를 기록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기존 시가총액 기록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99년 12월에 세운 6,133억 달러였습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은 한국 1, 2위 기업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합친 것보다도 3배 가까이 큰 수준입니다. 현재 뉴욕 증시 2위인 에너지 기업 엑슨모빌과 비교해도 2천억 달러 이상 많습니다. 애플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64% 이상 뛰어 이날 주당 665.1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애플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배경은 내달 아이폰 5 등 신제품 공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애플이 화면의 크기를 키운 아이폰 5를 9월 12일에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단 신제품이 출시되면 애플의 충성스러운 고객들이 몰려 연말 쇼핑 시즌에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는 분석인데요. 시장 조사 업체 팩트셋은 이날 애플의 평균 목표가를 745.80달러로 제시했으며 일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애플 주가가 올해 안에 1000달러를 돌파해 전대미문의 시총 1조 달러 시대를 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즉석밥과 참치캔, 맥주 등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걱정이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가격 인상 품목의 점검에 들어가서 강도 높은 조사를 펼친다고 했는데 식품업계가 긴장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가공식품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는데요. 현 정부 임기 말에 그 물가 군기 반장 역할에서 힘이 빠진 게 아니냐는 논란을 의식해서 좀 그 의식한 조치로 좀 풀이됩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이른바 식탁 물가의 기준이 되고 있는 라면과 음료수 등입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가격 인상이 이어진 품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모니터링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가격이 한꺼번에 오르면 담합 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고도 말했습니다. 최근 CJ제일제당과 오뚜기는 즉석밥, 롯데칠성과 한국코카콜라는 음료수 가격을 올렸습니다. 또 삼양라면과 팔도는 라면, 오비맥주와 화이트진로는 맥주, 동원 F&B는 참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징후가 보이는 즉시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가공식품 가격이 무더기로 오르자 임기 말 정부의 물가관리 능력이 취약해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 만큼 공정위의 식품 가격 점검은 이런 비난에 대한 정면 대응으로 보입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홈플러스가 KT와 손을 잡고 알뜰폰이라 불리는 이동통신 재판매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대형마트 가운데 처음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네, 그동안 홈플러스의 알뜰폰 시장 진출선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어저께 홈플러스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홈플러스는 KT와 손을 잡고 알뜰폰 시장에서 알뜰폰 유통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대형 유통업체로서는 알뜰폰에 시장에 진출한 것은 홈플러스가 처음입니다. 홈플러스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알뜰폰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홈플러스는 5년 안에 100만 가입자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